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5일 일요일 손상대 준PD의 상공60 직설 5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고편과 함께 지금 3탄째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대한 그 진실을 하나하나 까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재판 진행 과정 중에 나타났던 이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때 뭐 탄핵할 때 들었던 그 얘기만 지금 쫙하게 깔려 있는데, 지금 또 난데없이 뭐 지금 서병수 의원이,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대정부 질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잘못된 생각을 한 국민들이 많다. 그리고 지금 사면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이것 때문에 조수진, 이준석이, 김재섭이 뭐 이 젊은 애들이 누구 조정을 받은지까지는 압니다만은 이게 이제 거꾸로 이제 역공격을 하고 있고, 또 당에서는 뭐 맞니 안 맞니, 사면을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입을 닫겠다 별소리가 다 있는데,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이 맞는 것이고 어떤 얘기가 맞는 것이고 당이 취해야 될 스탠스는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준PD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왜 우리 스스로 우리가 프레임을 만드느냐. 그렇지. 즉 좌파들이 원하는 프레임을 왜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왜 우리끼리 다투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지금 조수진 의원이나 뭐 김재섭이나 이준석, 뭐 하태경 의원까지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첫 발판 시작이었던 게 뭐냐면 바로 서병수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서병수 의원이 이 탄핵에 대한 부당성, 그다음에 이게 잘못됐다.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참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이 지금 말도 안 될 정도로 사면을 안 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면을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참 이렇게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서병수 의원은 어쨌든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대정부 질문 시간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뭡니까? 국민의 대변인이라 그러죠. 즉 민심의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병수 의원은 그냥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민심을 대변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국무위원을 향해서. 왜냐면 문재인이 안 들으니까. 문재인이 뭐 서병수 의원이 만나러 만나줍니까? 그렇죠. 안 만나주잖아요. 그러니까 권한 대행이라고는 홍남기 세워가다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좀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시다. 게다가 왜 문재인이 사면을 안 해주냐는 의견도 굉장히 많으시다. 라는 걸 전한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면 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쟤네들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그거를 오히려 민주당은 가만히 있는데 그거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것도 뺏지단 사람이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무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얘기하면 법치주의를 뭐 거스르는 거다. 뭐 이거는 2030의 무슨 뭐 청년을 반하는 거다. 이건 민심의 목소리가 아니다. 이거면 다음 대권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는 것이다. 뭐 도로 새누리당에 가는 거다. 뭐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서병수 의원은 국민의 민심의 목소리를 전달드린 겁니다. 그럼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전달드린 것 뿐인데, 그거를 오히려 이렇게까지 파장을 시켜놓은 건 누굽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자, 이건 오히려 좌파들이 원하는 프레임이에요. 말리 들어갔어 지금.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사면, 이거를 문재인이가 어떻게 쓰고 싶을까요? 인도적으로 쓰고 싶을까요? 절대 아니죠. 어떻게든 자신들의 정치적인 가장 공학적인 유리하게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올해 초에 뭐 협치, 통합 이딴 쇼를 하려고 이낙연 시켜가지고 살짝 흘렸는데, 안 봤는데. 예, 이게 역풍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가 오히려 이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양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즉 문재인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든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게 쓰고 싶은 게 이 정권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그러면 오히려 이러한 프레임이 안 짜지도록, 문재인이 이렇게 유리하게 사면을 쓰지 않도록, 야, 그걸 정치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야. 이건 오히려 인도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지금까지 사면을 안 한 네가 잘못된 거야 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문재인의 프레임을 함께 동조해주고 심지어는 아직 문재인이 만들지도 않은 그런 프레임을 스스로 개발을 만들어가지고 내놓고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그럼 문재인 입장에서 청와대에서 볼 때 땡큐지. 땡큐죠. 기분 좋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쟤들이 알아서 해주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프레임 작업까지 해주네? 고맙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조용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 얘기하면 민주당이 가장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뭐 민심을 반했네, 뭐 도로 새누리당이네, 이런 프레임을 민주당이 오히려 들고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조용합니다. 심지어는 뭐라 그럽니까? 민주당의 서론이 뭐라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다음 대통령에게 짐을 안 주기 위해서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할 것이다. 오히려 할 것 같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게 이제 정상적인 정당이라 그러면 서병수 의원이 국민의 민심입니다 하고, 이 개인적 얘기도 아니에요. 대정부 질의에서 국민의 민심이 탄핵이 잘못됐다는 국민들 많이 있고 지금쯤 사면을 해줘야 된다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정치적 시간을 보면 사실은 문재인은 지금 적어도 9월 이전에 사면을 안 하면 문재인 골아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이유가 됐든 9월 안에 사면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우리 준 PD 설명대로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써먹기 위해서는 바로 국민의힘에 흔히 말로 좀 안 좋은 여론이 생기도록 그 타임을 지금 노리고 가고 있는데, 이걸 자가 발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 안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대로 그걸 프레임을 만들어서 갖다 바친 거예요. 사실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이라 그러면 그걸 서병수 의원이 얘기하면 가만히 있다가 민주당에서 공격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왜 사면이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봐라. 자, 불법부당한 탄핵은 지금 뭐 선상TV고 뭐고 우파에서 이거 한번 봐라, 이 자료 봐라, 이게 과연 정당한 탄핵이냐, 이래서 국회에서 물어 제끼고 막 당에서 공격을 하고 이래버리면 두 손 든다고 마음대로. 근데 병식들이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그냥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그냥. 네, 오히려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문재인이 이 사면론과 관련돼 가지고 머리 굴리고 있겠구나. 그렇지. 문재인이 머리 굴리는 게 뭡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파를 분열시킬 수 있을까? 분열이지 뭐. 어떻게 하면 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돼 가지고 언론에서 구구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로 새누리당에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민심에 반한다는 목소리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프레임을 이것저것 막 준비해놓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이거를. 근데 얘네들이 이게 한번 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이낙연 통해서 해봤는데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거를 근데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초선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프레임을 지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문재인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문재인을 타도해요? 문재인이 좋아하는 일을 해줬는데.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문재인이 좋아할 거다, 이 정권에 굉장히 유리하다 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취들에게 유리하니까. 그렇지. 취들에게 유리를 하니까. 지금 방금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조수진이나 이준석이나 김재습이나 뭐 이 자들이 뭐 탄핵이 뭔지 알긴 알겠어요? 뭐 그 당시 무슨 자리에 어디에서 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지금 우파 국민들이 6년째 지금 아스팔트에서 싸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항당무계한 거 가지고 기획 탄핵했다, 그 문건 그냥 다 드러나 있죠. 그리고 배보연 전 헌재 공무원했던 분이 이거 양심 선언했죠. 그리고 최근에 무슨 한석중 무슨 법대 교수는 이거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모든 것들이 지금 양심 선언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어서 그것만 주워 모아도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유리할 텐데, 이 유리한 측면을 문재인이 우파 분열로 써먹을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자업자득해서 딱 가공을 해서, 자, 우리가 갖다 바칠 테니까 문제 삼아 주십시오, 우리가 다 문제 삼겠습니다, 이 꼬라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가장 화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탄핵과 관련돼서 입도 뻥끗 못하게 프레임 작업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가장 화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도 왜 문재인과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자신들의 정치적으로 사용을 하냐, 그겁니다. 왜 정치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제가 어제 방송을 해드렸던 것처럼 왜 이자들이 이런 얘기를 꺼낸다고요? 자신들에게 유리하니까. 그렇죠. 왜냐? 탄핵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이 사람들의 라인은 할 말이 없어요. 없지. 할 말이 없어져요. 왜? 죄인들이니까. 근데 탄핵 62 그러니까요. 그 죄인들 키즈라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의 내부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키워주려면 그 탄핵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계속해서 자신들을 키워주고 이렇게 자신들이 나중에 배지도 달 거고 지역구도 공천을 받을 거고 계속해서 그래야 되는데 이 위에 있는 김무성, 유승민 이 사람들 사라지면 이 사람들 못 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가장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탄핵이란 말이 안 나와야 되고 탄핵의 부당성이 입증이 안 돼야 되는 겁니다. 부당성이 입증되는 순간 이 사람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의 부당성이란 말이 입에도 안 나오게 해야 되고 금기어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뭐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가기 위한 거예요. 근데 결국 누구와 이해타산이 맞냐? 민주당과 이 정권과 이해타산이 맞는 거잖아요. 문재인 입장에서도 탄핵의 부당성이 입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골치 아파지는 거지. 골치 아파지면 정권이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정권이 날아가는 말이야. 예. 근데 이거를 오히려 민주당과 이 정권에서 프레임 작업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해주고 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이거를 좌파들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해주는 것들. 더 나아가서 이것도 자신들의 정치적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들.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손상희 TV에서 누차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만 좀 이용해라. 무죄 석방이든 사면이든 일단 꺼내드리자 일단 꺼내드리고 이분에게 무슨 정치적 메시지를 바라지도 말고 이분이 뭘 해주시겠지라고 바라지도 말고 그냥 남은 여생 이젠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시는 걸 우리가 바라자. 항상 저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꺼내드리지도 못할 망정 오히려 자신들의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이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면론을 입도 뻥끗 못하게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보십시오. 좌파들이 만들고 싶은 프레임이 뭐냐면요. 딱 그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얘기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럼 이거는 구구, 도로 새누리당, 민심에 반하는 사람들. 이게 좌파들이 만들고 싶은 프레임이에요. 근데 이거 좌파들이 만들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전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요. 돌아가는 꼬라지가 한때 4.15 부정선거에서 우파 국민들에게 이 정권 때려잡겠습니다 라고 손 내밀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정권 심판론이라면서요. 정권 심판론. 그럼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선 이 정권이 잘못된 걸 꺼집어내줘야죠. 그게 아무리 욕을 먹을 일이라도. 그런데 오히려 이거를 이 정권이 좋아해주는 프레임 작업을 스스로 자가 발전까지 해주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정권 심판이 됩니까? 그냥 민주당 사람들이지. 자, 이 정권의 민주당이 생각하는 이 정치가 이런 겁니다. 상대당은 분열을 시키고 본인들의 당은 하나로 단일해서 옹립하는 이게 선거의 꽃이라고 해요. 흔히 말로. 지금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화로 인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단일화 안 됐으면 끝난 거예요 또. 자,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이 봤을 때는 철저하게 국민의힘을 분열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분열의 조짐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서 딱 꺼내놓으면 흔히 저거들 얘기하는 거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릴 것이고 탄핵 62적은 거기에 방어하게 저희끼리 몰릴 것이고 그럼 100% 우파가 깨진다. 이걸 지금 노리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말려 들어갔다니까 지금요. 저는 말려 들어갔다가 아니라 갖다 바쳤어요. 지들이 그냥 그렇게 자가 발전했다고 보는 거고요. 알면서도 그런 게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는 듣지 못했던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극우예요. 극우. 자국민에게 극우라고 말하는 정치인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이 정권 들어서 민주당이라는 사람들이 극우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프레임 작업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극우라고 쓰면 언론에서 극우라고 쓰니까. 그래. 언론에서 정제가 돼야 되는데 언론에서 그냥 써버리니까. 극우라는 프레임 작업을 해놓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국민의당에서 극우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국민에게 그딴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를 지지했던 국민들인데 지금 우리가 밥 벌어먹고 있는 게 이분들의 세금을 통해서 밥 벌어먹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 향해서 극우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극우 프레임을 지들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부당성을 말하면 극우다. 그래.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론을 말하면 극우다. 이런 극우와 함께 가면 우리가 다음 대권에서 이기지를 못한다. 이런 프레임을 지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음 대선에서는 분열하면 안 된대요. 다 같이 모여야 된대요. 지가 분열하고 싶네. 뭐라 그랬습니까? 반문연대. 문재인만 다 반대하면 다 모이자. 말했던 게 당시 미래통합당 아닙니까? 그런.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다 모이자면서요. 그래서 유승민도 받았고 김무성도 받았고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 안철수계도 받았고 다 받았지 않았어요. 그게 미래통합당이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국민의 이름을 바꾼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때는 해쳐모여. 문재인만 반대하면 다 해쳐모여라고 해놓고 해쳐 모이고 나니까 지들 말 안 들으니까 나가래요. 극우래요. 이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은 대권을 못 이긴대요. 이게 무슨 논리예요 이게? 이번에 실컷 뭐 거구 소리 들어가면서도 실컷 몰아줬더니 그러니까요. 저는 이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문재인만 반대하면 다 모이자면서요. 가장 문재인을 반대하는 게 우린데 가장 문재인을 반대하는 게 우리 우파 국민들인데 같이 모이자 놓고 모여놓고서는 가장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나가래요. 왜? 극우라서. 왜 극우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이게 말이. 아니 좌파 진영에 극자 있습니까? 그들이 극자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극자라는 표현 자체도 좌파에서는 입에 안 올리는데 우파는 스스로 자가 발전시켜 해가지고 자기들하고 좀 반대편에 있다고 해서 극으로 몰아붙입니다. 사실요. 대통령이 그 박근혜 대통령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은 뭐 좀 차치하고 전직 대통령이 예를 들어 뭐 사면을 요구한다. 그 시간과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면이 있었던 중에 김대중은 사형 선고를 받고도 2년 정도 있다가 다 사면해줬어요.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도 거의 무기징역에 뭐 17, 20몇 년 받고도 결국은 2년 거의 다 돼갈 무렵에 대부분 다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례가 있는 그 시점에서 줄기차게 사면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고 이건 대통령이 결단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치고 나와야 그게 흔히 말로 우파를 대신하는 정당이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는 사나 지금 문재인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뭐 몇 달 더 산다고 해가지고 뭐 세상 뒤바뀔 일이 있어요? 근데 너 뭔데 나서서 사면을 하니 안 하니 헛소리 빙빙. 그러니까 저는 가장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 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십시오. 누굽니까? 조수진, 김재석, 이준석, 하태경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과거에 어디 있었어요? 다 좌파. 딴 데 있던 사람들이에요. 조수진 언론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김재석 듣도 보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준석, 하태경 탈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다시 들어왔죠?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통합당이라는 말로 하나로 들어온 거예요. 뭐 한다고? 문재인 정권 심판하겠다고. 그래서 해쳐모인 거 아닙니까? 정권 심판하겠다고. 뭐 안에서 또 지랄이잖아. 근데 보십시오. 정권 심판하겠다고 해쳐모여서 지들 받아줄 때는 정권 심판하겠다고 왔는데 정권을 가장 심판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극우라고 말하고 나가라고 말하니 그 다음에 우리 우파 국민들이 말하는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니 심지어는 법치주의를 거스른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제 말이. 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자신들을 받아들일 때는 정권 심판이라 그러고 자신들을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있으면 정권 심판이 안 된다 그러고 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말이. 전 이게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극우 프레임을 우리 스스로 만듭니까? 오히려 민주당이나 좌파들을 향해서 야 국민들을 향해서 극우가 뭐야? 니들이 밥 벌어먹고 어떻게 사는데? 저분들은 혈세로 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안 들어준다고 치더라도 욕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다시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주 차곡차곡 아주 그냥 벽돌을 쌓아가지고 시멘트 발라다가 차곡차곡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우리 국민을 안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들 정치하면 안 된다고요.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인이 아니라 이게 저 사람들에게 유리하던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욕을 하던 간에 상관없어요. 그냥 내 정치에만 유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정권 심판론이란 말로 나 좀 받아들여줘 이러고 있는 거고, 받아주니까 이제는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 니들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이게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제가 이래서 이런 분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서병수 의원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하다, 그리고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조수진이나 이준석이나 김재섭이나 하태경이나 저는 분명히 그들의 발언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분명히 누가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이미 당에서 들었어요. 저번에 쳐들어갔을 때 이미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앵무새처럼 그걸 대변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있는 인간 좀 있으면 밝혀집니다. 그건 뭐, 그건 다 드러나 있어요. 네, 그건 뭐 저희뿐만 아니라 그렇지. 이미 시청자 여러분 너무 다 잘 아실 거고요. 알지. 네, 굳이 저희가 이름 말씀 안 드려도 뭐 알지. 그냥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 정치에 박근혜 대통령 그만 이용하라는 거예요. 기획 사정 불법 탄핵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정치를 위해서 그렇게 배신 때렸으면 이젠 그 정도면 끝내야죠. 그래. 근데 이거를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정치에 이용을 한다? 문재인도 아직 이용을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나서 이용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웃깁니까? 게다가 최근에 뭐라 그럽니까? 주호영 이제 그 당대표 대행 논란이 되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전직 대통령 사면 요구 안 하겠대요. 대통령의 결단한 고유 권한이래요. 누가 모릅니까? 아니, 사면 요구한다고 문재인가 들어주겠냐고. 아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 누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건의를 해도 안 들어주니까. 문재인이 자신의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잔머리를 굴리는 걸 우리가 아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야, 잔머리 좀 굴리지 마. 이제 좀 풀어드려. 좀 징하다, 징해. 이러니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권한인 거 누가 몰라요? 전 국민이 다 알지. 자, 정치는 흔히 말로 밀당 뒤에 협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사안을 갖고 막 몰아붙이다 보면 정치적으로 이 상태로 몰아붙여서는 안 되겠다 싶으시면 그때 가서 협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협상 카드로 내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문재인의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접을 테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면해라, 석방해라, 이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재 국민의힘, 뭐 김종인부터 시작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지도자로서는 다 제가 보면 빵점이에요. 예전에 제가 뭐 야당 여당 다 군소정당까지 출입을 해봤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지도자들의 카리스마는 뭡니까? 앞에서는 죽이니 살리니 몽디 들고 난리 드는데 뒤에 가서는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끝내자. 몇 놈 더 가고 몇 놈 나오고 너 그만치 먹었으면 요만큼만 털고 쳐.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이런 방법으로 내려가.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것들은 탄핵에 한번 동조를 해봐서 그런지 불편한 거는 다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저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는 투쟁에 빼가 굵은 애들인데 그거 보면 뭐 하겠습니까? 국민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싸우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논다는 겁니다. 근데 이 프레임을 국민의힘에서 자가발전해서 초선 의원에 아직 뺏지도 못 알아본 인간들이 나서서 이러쿵 저러쿵 오선 의원에게 막 들이대는 게 이게 제대로 된 당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건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궁극적인 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걸. 그냥 이 사람들이 배지 달고 국민의힘 내부에 들어올 때 뭐라 그랬어요? 정권 심판론에 헤쳐 모이자 그랬습니다. 반문연대, 문재인만 반대하면 다 모이자 그랬어요. 우리가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건데?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물어봤지만 우리는 물어봤지만 과거에 있던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주면서 안 물어봤잖아요. 안 물어봤죠. 거기 있는 정치인분들은 자신들의 정치 공합적으로 뭉치기만 했던 거예요. 반문연대라는 말에 뭉쳤지만 어떻게 반문연대를 할 건지, 어떻게 이 정권을 내려앉히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물어봤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한 사람들을 왜 받아주냐?
우리는 탄핵의 강을 건너기가 싫은데 니들은 왜 건너느냐. 이 건너려면 니들이 어떻게 되는지 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최소한 유승민, 김무성 정치 은퇴하고 광화문 와서 사죄해라. 맞아요. 방법까지 일러줬어요.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유승민 아직까지 대권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꼴값 들고 뭐 마음대로 무슨 태극기 집회 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그리고서는 김무성과 유승민 좀 친한 사람들 배지 점심에 조금씩 주고 결국 그러니까 이런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계속 그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정권 교체라는 말에 좋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너 문재인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건데? 똑바로 말을 해. 감옥 넣을 거야, 안 넣을 거야? 어떻게 심판할 거야?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까지 우리는 그걸 그냥 물어보지 않고 지나칠 때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왜? 정권 심판해준다니까 해주겠지, 해줄 거야. 그런 기대감으로는 이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좌파들도 안 만들고 있는 극우 프레임. 좌파들이 가장 만들고 싶어하는 극우 프레임.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이 현실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지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가 4.15 총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이 너무 20대 국회가 너무 허술하니까 좀 투쟁력 있는 사람들이어서 당의 어떤 투쟁성을 좀 높여라, 전사를 좀 키워야 되지 않겠냐고 숱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은 헛방치고 공천이나 비례대표나 전부 거기에 그나물에 거발을 갖다 넣었어요. 지금 꼬라지 딱 나타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준필이 설명대로 특히 비례대표 그 지역구의 젊은 사람 되면 자 이번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가만둬서는 안 된다. 그건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뽑았어야 되고 더더욱이는 젊은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과 탄핵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옳든 그러든 간에. 그래야 이들의 생각이 옳고져야 청년들의 말이 맞다고 지지자들도 그렇게 돌아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위에 다선 국회의원들도 그래 보니까 청년들 얘기 맞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청년이나 늙은거나 지랄이나 발가이나 전부 똑같은데 지랄도 풍년이 똑같은 얘기지 무슨 얘기냐고 이게. 자 이런 가운데 홍준표 의원이 SNS에 글 하나 쓰셨더라고요.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단절하며 집권을 꿈꾸는 건 위선이다. 이건 딱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요. 저는 뭐 이 SNS 글을 쭉 읽어보니까 뭐 반은 동의하고 반은 좀 뭐 저는 동의를 안 하는 면도 있는데 홍준표 의원이 말하기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공과를 안고 더 나은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분들과 역사를 단절시키면서까지 집권을 꿈꾸는 것은 위선이고 기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단절이 안 되지. 제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태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국민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현실을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역사는 잘라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잘라? 인정하고 가. 이게 불법이든 기획사정이든 이게 뭐 선전선동이든 그냥 인정하고 가. 왜? 이거 그냥 뒤집어지는 순간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지들한텐.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자신들이 떠나야 돼요 정치에서. 그럼요. 왜?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니까. 자신들이 떠나야지만 해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거를 자신들이 떠나기가 싫으니까 이 역사를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그냥 이건 잊어. 그냥 잊어버려 그냥. 그냥 박근혜라는 사람 한 명 그냥 떠나보내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왈가왈부해 이거를. 이거 아닙니까? 그럼 홍준표 의원이 좀 꼬집으신 거예요. 야 역사다 다. 그것도 누가 만든 역사냐? 지금 앉아있는 정치인들이 만든 역사다. 그럼 그거를 인정을 하고 아니면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그게 기획사정이면 기획사정입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진실을 알려주는 국민들을 향해서 극우다. 법치주의를 반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고 있으니 이게 맞냐고요 제가 말하는 건.
자, 혹시 이제 뭐 홍준표 의원이 MB 박근혜와 단절하며 집권 꿈꾸는 건 위선이다. 아마 얘기하나 이게 니도 똑같은 사람 아니냐 아마 이런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홍준표 의원이 답답하니까 최근에 이제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을 이분은 이제 홍준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신 분이 아니라 그때 경남지사였는데요. 경남지사였기 때문에 아니었는데 당대표로 오면서 이제 탈당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 출당시키죠. 출당을 시켰지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우리 우파 쪽에서 묻고 니도 똑같은 놈 아니냐 막 이래 이제 공격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의 본심을 이제 최근에 털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 민주당에서 지금 문재인 이 정권의 이런 쪽에서 그때는 정권이 아니네. 아니죠. 정권 됐었을 때죠. 맞네. 네. 하여튼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개헌을 해서 의원 내각제로 가기 위해서 프레임을 짜고 돌아가는데 거기에 김무성 일당이 저 나가 있는 그 열몇 평화 그게 자칫하면 거기에 개입이 돼버리면 바로 개헌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할 수 없이 문을 열고 그 유승민이나 김무성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김무성 유승민 쪽에서 들어오는 조건의 요구 조건이 박근혜 대통령 출당이었다. 할 수 없이 개헌을 막기 위해서 내가 출당시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양심선을 했어요. 본인은요. 자, 물론 뭐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하면서 이 당에 들어왔으면 누구보다 살신성인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는 자기 배지를 위해서 자기 세력을 위해서 아직도 헛질을 하고 자빠졌고 왜 조수진이 이번에 이 얘기를 했는지는 그 뒤에 있는 인간들이 지금 뒤에서 리모컨을 조작하고 있으니까 당내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대표 되는 그 순간에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하태경, 김무성 다 쫓아내십시오. 그게 조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죄책 차원에서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고성국 TV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이 정권을 잡자마자 뭐 개헌을 하겠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뭐 문재인이 이미 개헌론자였기 네, 때문에. 그건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김무성이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개헌론 들고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무슨 뭐 국민 투표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기자회견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당대표로 있던 홍준표 의원은 이제 김무성이가 어느 정도 개헌을 손잡을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당시 의석수로 봤을 때 당시 있던 이제 자유한국당 네, 그 시절에는 이제 한 4명만 옮겨가도 개헌에 딱 정족수가 채워진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들어와라. 일단 개헌부터 막아야 되니까 들어와라 했더니 이제 저쪽에서 김무성과 유승민 쪽에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켜라. 그러면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이제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팩트 체크는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유승민이나 김무성이는 진짜 떠나야 됩니다. 영원히 떠나야 돼. 진짜 떠나야 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국민을 바라본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자, 이번에 지금 국회나 정치권에서 개헌론이라고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해드렸었어요. 이거 뭐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곳에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구체적으로 말하는 방송 그게 몇 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근데 공통적으로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정권이 민주당이 개헌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문재인 뒷공문이 열어주기 위해서. 문재인 퇴임 후에 안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게 지금 이 정권과 민주당이 논의하는 개헌의 궁극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도 문재인이 왜 개헌에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김무성과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동조하려고 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보통 사안이 아닌 겁니다. 쫓아낸 게 아니라 영원히 정치권에 발목. 그죠? 국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정권에 부안해동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안인 거죠. 이건 나중에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자, 이런 사람들, 키즈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배지 달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키즈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정치 배웠겠어요? 이 사람들이 정치 배웠겠죠. 그래. 그럼 배워봤자 뭘 배웠겠습니까? 나쁜 거만 배웠지.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이제는 그냥 반문이라는 이름 하나로, 해쳐먹인다는 이름 하나로 그렇게 갈 게 아니다. 때때가 다르다.
하나로 뭉칠 땐 정말 이유 없이 때때로 뭉칠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물어보고는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그 물어볼 사람이 저는 가장 궁극적으로 윤 전 총장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문재인 어떻게 할 거야?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할 거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양심스는 그죠? 하나도 요구해야 돼요. 그 답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지지를 보내야지 그 답이 없는 채로 해줄 거야? 해주겠지? 해주겠죠. 뒤통수 네, 라고 가면 우리는 또 한 번 상처받습니다. 보셨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보십시오. 선거차는 어떻겠습니까? 문재인 금방 때려잡을 것처럼 내가 가면은 당장 문재인 정권 엎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굳이 이름까지 다 말씀 안 드릴게요.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론에 이름도 거론 안 되는 분들 많으세요. 도대체 거기를 왜 가셨는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이젠 무조건 지지해주는 정치는 끝내야 된다. 지금 보십시오. 이 사람들 한다는 말이 뭐예요? 무슨 뭐 세보수, 뭐 세련된 보수, 뭐 이딴 얘기합니다. 아니 개보수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자신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하면은 낡은 보수입니까? 자신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면 그게 세보수예요? 그게 세련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세련된 거예요? 숨기는 거지. 진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이 깨어났습니다. 이제는 그냥 우파 정당이구나, 보수 정당이구나 찍는 그런 국민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정신머리 똑바로 차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정리를 좀 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공고하게 콘크리트 지층을 만들어놨던 우파의 40%는 삼당합당하면서 김영삼 계열의 김무성 같은 저런 좌파들이 스며들어오면서 오늘날 당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놨고 채 10%도 안 되는 그런 콘크리트층으로 지금 정권을 잡겠다고 꼴값 부리고 앉았습니다. 자, 우리가 정권 뭐 당장 안 찾아오더라도 10년 후에 찾아오더라도 지금 허물어진 당내가 아니라 우파 정당 내, 우파 세력 내 기생하는 패션 좌파들, 엉터리 그 우파들, 김무성 같은 저런 뭐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뭐 희한한 머리는 좌파. 기득권이죠, 기득권. 그렇지. 네, 그냥 기득권이죠, 뭐. 이런 위정자들을 모조리 걸러내고 진짜 인연과 국가 간이 투철하고 애국심이 출중한 이런 우파들로 새로운 40%의 지층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문재인 정권 같은 이런 고통을 또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 생각하시고 국민의힘 안에 쓸데없는 인간들 걸러내는 여기에도 우리가 총 진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득권이 되고 싶으면 정치하지 마세요. 그냥 사업하세요, 사업. 그렇지. 사업해서 돈 버십시오. 아니, 뭐 좋은 학벌 나오시고, 그렇게 머리 좋으신데, 그냥 사업해가지고, 그냥 기득권 돈 많고 잘 살면 되는 건데, 왜 정치를 통해서 기득권이 되려고 하십니까? 정치는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봉사야, 봉사.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한 겁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또는 내 자식의 앞길을 위해서 하는 게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걸 제발 잘 생각하시고, 이제 그걸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건 다시 한번 인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월이 바뀌어서 정치 지형이 바뀐다면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은 대한민국 국회를 절반으로 줄이고 무보수에 봉사하는 국회의원으로 만들면 나라는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배지나 달고 똥펌 잡는 이런 인간들 대한민국에 딱 필요 없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손생TV 후원해주시는 황치일 오메기떡,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전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전국 곳곳에서 뭐 문재인 정권 한가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뭐 좋은 뉴스보다는 우리의 반성 차원에서도, 왜냐하면 안에 집구석을 제대로 못하면 치국평천화가 되겠습니까? 수신제가가 안 되는 이 당을 보면서 답답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건강 잘 지키시고 우리라도 싸워서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지켜냅시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